거기에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 마찬가지로 고객사입니다. 이처럼 고객사가 많은 이유는 당연히 기술력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 회사는 신규 자동차용 모터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장 사업은 매출 확대가 큰 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자율주행이라는 이 테마, 이에 따라서 매출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기대해 볼 수 있을 종목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전문가 이재준 팀장입니다. 요즘에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시장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하시기에 있어서 좋은 시장은 아니실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든든한 모닥불이 되어드릴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해 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노란톡방 참여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번째로 들고 온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해온 업체는요, 자동차용 모터와 공구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자동차용 모터와 공구 기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둘 다 기본적으로 모터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구 사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사업은 흔히 알고 있는 공사에 쓰이는 공구를 말합니다. 나사를 조이거나 풀거나 혹은 구멍을 낸다든지 많은 역할을 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회사의 제품들 제가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이 사진은 그 공구들이 공장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사진에 나와 있는 공구들을 만드는 게 바로 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공장에서 100% 쓰는 건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도 쓰이실 텐데,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많이 드실 겁니다. 저런 공구 내가 알긴 아는데 저걸 만드는 게 어렵나? 라는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의문점이 드는 이유는 이 공구를 내가 많이 받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의문점을 드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일단 저런 공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크기는 작을수록 좋고 무게는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보이지만 저런 조건들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술력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업체는 그 부분을 모두 달성해서 국산화를 이룬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규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만 보셔도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으실 텐데, 이러한 진입장벽을 바탕으로 매우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이고, 이 회사는 점유율이 무려 30%나 됩니다. 거기다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공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일까요? 바로 건설, 조선, 기계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지만 조선과 기계 제조업은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구 사업의 경우에는 매출이 정체가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사업의 매출 정체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하지만 매년 성장하고 있는 사업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바로 전장 사업입니다. 이 회사 사실 이제 주력은 전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장 사업, 이 사업도 굉장히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바로 자동차용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동차에도 모터가 들어가나?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시트를 조정할 때 수동으로 조절을 잘 안 하실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버튼으로 시트 조절 많이 하실 텐데, 그 시트 움직이는 모터를 이 회사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으로 하다가 요즘에는 편하게 하는 게 시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파킹 브레이크인데요. 예전에는 손으로 올리는 게 다수였는데 요즘에는 편하게
버튼으로 눌러서 하는 게 바로 파킹 브레이크입니다. 자동으로 해주는 것도 이 회사가 제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자동차용 모터를 과연 어디에 납품을 하고 있을까요? 자동차 하면은 떠오르는 몇몇 회사 바로 생각나실 것 같은데, 전반적인 납품처는 제가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브랜드까지 정말 많은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 마찬가지로 고객사입니다. 이처럼 고객사가 많은 이유는 당연히 기술력이고요. 그 보여드렸던 매출표를 생각해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게 바로 이 자동차용 모터인데요. 그만큼 핵심은 바로 전장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는요, 2021년 1월에 포드 머스탱 전기차의 칼럼 모터를 수주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조금은 생소한 영역인 이 칼럼 모터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사진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여지고 있듯이 이렇게 생긴 건데, 스티어링 휠은 운전대 그 아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모터가 있습니다. 저기에서 모터가 왜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그것은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운전자를 대신해서 운전대를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 회사가 공급을 따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고객사들 기억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텐데,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 있는 고객사들, 이 고객사들도 자율주행을 할 때 이 회사 모터를 사용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회사는 신규 자동차용 모터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채택이 된다면 정말로 엄청난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최근에는 고급차들이 SUV로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급차 SUV 차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바로 람보르기니 우루스 너무 이쁜 차인데요. 벤틀리도 SUV에 진출을 하고 정말 많은 차들이 SUV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많이 팔리니까 그런 거고, 그러면은 SUV 뒷좌석이면은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시트 모터도 더 많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구 사업부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품 라인업을 확대한 영향으로 정체된 상황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30% 더 높일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장 사업은 매출 확대가 큰 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자율주행이라는 이 테마, 이에 따라서 매출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기대해 볼 수 있을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매수 타점에서 3타점 잡고 들어가신다면은 분명히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종목명 매수 타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업 실적 잘 나고 있는지 재무제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23.1%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작년에 상반기에는 28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넘어서 매우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작년에 전체 실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28억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28억 원의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회사 하반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시고, 당연히 올해 하반기도 기대감 가져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2분기 실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매출은 1,045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8.2%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33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에서는 1분기 대비로도 37.5% 증가를 하면서 매우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실적 성장은 하반기에 더 가파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3분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적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4분기와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과 부채, 자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 역시 자산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특히 부채보다 자본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좋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금 흐름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영업활동으로 현금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018년부터는 꾸준하게 투자 잘 해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칼럼 모터라든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 부채까지 갚아 나가면서 재무활동으로 마이너스 현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과 마찬가지로 우량기업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BPS는 5,876원입니다. 현재 주가 3,000원 후반대이기 때문에 낮은 밸류에이션 가져가고 있는 거고 당연히 상승 여력 또한 크다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도 의외로 배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좋은 실적을 내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시고 거기에 더해서 PER도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 종목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재무제표 다음으로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모멘텀은 일단 살펴봤고요. 기존의 공구 사업의 성장 정체로 인해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급격한 실적 악화는 아니지만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한 게 추세 하락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건설이나 공구 사업의 중요한 사업들이 성장을 보이지 못한 것도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주봉들이 우하향하면서 하락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의 공구 사업의 회복과 더불어서 전장 사업에서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하락 패턴을 벗어나서 그 상승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실적으로 현재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승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상승세는 120주봉을 기준으로 계속된 추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강한 추세 라인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의 주봉상의 위치를 살펴보면 현재는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120주봉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봉상 매수 타점에 와 있는 거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추세 상단까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는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고 주가 역시 상승세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일봉상으로 보면은 박스권의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좋은 추세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일봉상으로는 박스권을 현재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실적에서 성장성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당연히 지금은 매우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박스 상단까지 하반기 실적을 보면은 강한 추세 상승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종목명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